먼저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특위 1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특위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두 발언에 앞서서 어제 우리 당청이 모여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에 2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19조에 달하는 세입 추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여건상 바로 추경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있다 보니까 현재 납세 유예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원래 이재명 후보께서 강조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현재 6조 규모를 예년 규모 21조 규모로 대폭 상승시켜서 우리 지역 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또 손실보상법에 2조 4천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 말씀했던 것처럼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 여야가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세입이 부족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예산 회계상 여러 가지 절차상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 이런 문제를 잘 이해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주신 이재명 후보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당은 이 당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과 우리 자영업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시에 위드 코로나를 가능하는데 가장 중요한 의료 인력 보충, 공공의료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왜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특위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연봉 한 1억짜리 만약에 간부사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인사검증을 하고 철저히 따져보겠습니까? 하물며 이 5천만 국민의 운명의 방향키를 잡는 대통령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더구나 영부인이 될 대통령의 부인의 자리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과 예산이 배정될 뿐 아니라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같이 타고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을 순방하고 외교를 펼치는 그런 중요한 공적인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영부인이 될 대통령의 부인 역시 후보 못지않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외척의 바로와 그 처가의 바로가 국정을 농단시켰던 수많은 사례를 5천년 역사 속에 수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가족 비리는 어느 정도의 수인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처가 되시는 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사모펀드에 개입을 해서 갑자기 이 돈을 82%가 넘는 이익을 전화사채를 판매해서 얻었던 사모펀드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많은 언론들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가지고 사모펀드를 개입했다, 외부 정보를 이용했다 그래서 수많은 언론이 소설을 쏟아냈습니다. 김경률부터 시작해서 소위 여러 가지 이 진보적인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도 모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와 사모펀드 개입의 문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 장모과는 양평군의 그러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요양병 문제로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검찰총장, 중수과장이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도 그 처와 그 장모가 수많은 법망을 피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되지도 않고 피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가족 처와 그 장모와 그 가족들의 그런 국정농단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 당은 점검을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가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에 국회가 인사청문회 할 때 조국 전 장관 부인을 기소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이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건 완전히 나쁜 놈이다. 그냥 가면 장관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이렇게 사모펀드를 잘 아는 사람인데 아마 이렇게 사모펀드를 잘 아는 게 본인의 부인이 사모펀드 전문가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율로남불이 제대로 적용돼서 우리 언론과 우리 시민단체도 정경심 교수를 검증했던 것만큼 김건희의 이러한 허위 이력 조작 문제나 주가 조작, 사모펀드 개입이 검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서 이렇게 검증을 했다면 대통령의 부인이 될 사람은 더 2배 이상으로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이 특위에 이제 훌륭하신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과 깐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이 윤석열 이 중수이익과정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는 철저하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모아서 확실히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과 마지막으로 또 기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34년 만에 5쌍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5쌍둥이들은 육군 17사단,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17사단이 저희 지역 사단이기도 한데 근무 중인 김진수 대위와 서혜정 대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많은 노력 끝에 순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번 출산을 위해 서울대병원 전종관 교수님을 비롯한 30여 명의 의료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5쌍둥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기를 바라겠고 이들이 누릴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 이재명 대한민국은 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가족비리 검증 특위가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위로 첫 회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저희는 윤석열 후보 비리 검증을 위해서 고발사주 TF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나 본인을 넘어 부인과 장모까지 무수한 비리 의혹이 더해지면서 당력을 한 곳에 모아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 위해서 이 특위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고발사주 TF 활동을 애써 이끌어 오신 박주민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후보는 없었습니다. 대선 역사상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장모까지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주변이 온통 비리의 지뢰밭입니다. 윤석열 후보 본인은 고발사주, 옵티머스 부실 수사, 모해 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또 판사 사찰까지 공수처에 입건된 것만 4건에 달합니다. 화천대유의 돈줄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의 당사자고 가족과 측근 엄호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 조직을 사유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코바나 콘텐츠 불법 협찬, 논문 표절, 허위 경력 제출 등 부정과 비리의 복마전 수준입니다. 장모 최모 씨도 현재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평 아파트 개발 비리로 800억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이 일가족에 대한 수사 건수만 10건이 진행 중입니다. 보통 가정에 평생 한 번 일어나기도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윤 후보 패밀리에게는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윤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코미디 같은 얘기, 또 야당 후보 탄압이라면서 본부장, 이 중대 범죄 행위를 덮으려는 윤석열 후보의 이 가벼운 인식과 태도 속에 국민들께서는 이 윤 후보가 무자격 후보임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이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일가의 부정부패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부장은 물론이고 국민을 위한 도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민과 함께하는 윤석열 후보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메모드급 비리 앞으로 낱낱이 밝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용민 공동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일가 부정부패 혐의의 진상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명 본부장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후보의 부인과 장모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는 윤 후보와 그 측근들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신속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가 부패 기득권 카르텔을 수호해온 검사였다면, 한편으로 최은순, 김건희 씨가 이용해온 검사였다라면 윤 후보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윤 후보도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 보더라도 국민께 사죄해야 하나 뻔뻔하게 수사기관을 탓하고 있습니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대선 이후에 치르자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국민에게는 개사과 사진을 올리던 그 뻔뻔함이 후배 검사들에게는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범죄자라고 탓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6일 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고 영장을 청구했던 주가 조작 가담자 5명 전원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검찰의 수사는 김건희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와 주가 조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헐값의 주식을 양도하여 엄청난 시세 차익을 안겨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가 김건희 씨의 코바나 컨텐츠에 지속적인 협찬을 해온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지속적인 협찬이 김건희 씨의 뒤를 보고 준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수상한 거래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발표일인 6월 17일 전후로 대기업을 포함한 12곳과 협찬 계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지명 발표일 이전에는 협찬사가 4곳에 불과했으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자 4곳에서 16곳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당시 후원을 한 업체 중에는 GS칼텍스, LG전자, 우리은행 같이 굵직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세 기업이 모두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GS칼텍스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LG화학은 즉각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내고 관련 생산시설 폐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GS칼텍스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지 아나무인격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물질을 배출했고 배출량을 어느 정도 조작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GS칼텍스의 허세용 대표이사는 한술 더 떠서 2019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 해외 출장이 있다며 해외로 나가서 골프를 치다가 걸려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국회도 무시하는 그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코바나 콘텐츠의 또 다른 협찬업체인 LG전자는 계열사의 청주공장이 청주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기간
전 은행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김건희 씨 코바나 콘텐츠 협찬사가 총장 지명 전후 한 달 사이에 급증하고 그중 일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는 점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러한 형태가 정상적인 협찬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변형된 지능적인 뇌물은 아니었는지 검찰은 이에 대한 명백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김건희 씨 소환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윤 후보와 일가 및 측근들은 상식을 무너뜨리는 일을 계속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고센터를 열고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공동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검찰에 고발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지난해 4월이었다. 하지만 윤 후보가 퇴임한 이후 수사는 속도를 냈고 지금까지 5명이 구속됐다. 여권에선 윤 후보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대선 후보의 가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도 김 씨와 관련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다. 검찰은 조속히 김건희 씨를 조사해 김 씨가 시세 조정에 관여했는지, 권 회장과의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는지 등 의혹들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한 말이 아니라 어제자 동아일보의 사설의 일부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설은 수사해야 할 여러 의혹들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뿐만 아니라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입 과정,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매입 과정, 도이치모터스의 코바나 콘텐츠 후원 이유 등 김 씨와 권오수 회장 간의 관계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검찰이 할 일은 동아일보가 잘 정리했으니 저희는 추가로 윤 후보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건희 씨 주식 계좌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일전에 계좌 공개는 2010년 1월 즈음의 내용만 담고 있는 윤속임용 공개였습니다. 어제 윤 후보도 기자의 질문에 일부를 공개했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는데 전체를 공개해 주십시오. 주가 조작 시기는 2010년 9월입니다. 그리고 윤 후보 측은 김 씨가 현재 구속된 선수 이 씨에게 돈을 맡겼다 손해를 보고 별도 계좌로 주식을 옮겼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그 별도 계좌도 공개해야 합니다. 엉뚱한 통장을 공개해놓고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밝힌 도이치모터스는 내가 했다, 시효가지나 괜찮다 등의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최 씨가 본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지한 상태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윤 후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법 기술자의 능력으로 진실을 감추는 것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정치인 윤석열에겐 반드시 몰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점을 윤 후보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김건희, 최은순 씨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